경험하고 뭔가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도 뭐 사실 뭐 사야 되는 게 뭐 심플하잖아요. 그 지출을 적게 하고 네. 수입을 늘리고 네. 투자를 잘한다. 뭐 그게 네. 다인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의 지출에 대해서 이제 좀 네. 그래도 이거 지금 상당히 이상 깊었다. 그런 거 네.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가치 소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가치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뭔가 물품을 사서 소위 이제 사고 난 순간부터 중고가 돼버리는 감가상각되는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소유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예. 사는 것들. 예.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경험하고 뭔가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죠. 좀 그런 건 예를 들면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행도 같은 여행이지만 어떤 여행은 그냥 가서 오로지 쇼핑하고 쓰고 이런 것만 하는 여행이 있고 네. 또 어떤 여행은 내가 거기 가서 이제 힐링하고 동기부여도 얻고 뭔가 이제 재충전하고 이런 생산적인 여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위 이쪽의 길을 안 가시는 분들은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또는 이제 아예 사라지든지. 네, 차, 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 백. 예. 차량 백은 오르지 않나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막 줄을 서가지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샀을 때 느끼는 만족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거를 이제 우리 성인이 된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보통 3개월 아닌가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네. 3개월도 좀 긴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더 짧아요. 그렇군요. 처음 사면은 조금 네. 기쁘긴 한데 그게 좀 끝나는군요. 그게. 네, 익숙해지면 그냥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네. 뭐 비싼 명품이어도. 그러는데 기간은 줄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카드값 갚느라 고생하고. 그죠. 그런 거죠. 네. 네, 맞아요. 대 인터뷰 이제 하신 분들도 그 말씀을 아예 극단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명품은 이제 뭐 열등감의 표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수입 창출, 보면 이제 사실 그것도 방법이 대충 그냥 본업에서 출세를 한다든지, 네. 뭐 이직을 한다든지, 부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데 화해 달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방법이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제가 24분 인터뷰한 책을 이제 쓰고 나서 저도 이제 심심해서 재미삼아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모집단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재미삼아 그러나 의미는 있는 통계니까 저는 사실은 사회생활 처음 할 때는 내가 직장에서 뭔가 승부를 봐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임원 되자 이거죠. 네,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에이스가 되어서 이제 연봉을 막 높게 받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은 7% 정도. 7%? 네. 너무 적지 않아요? 24명이면 한 명 아니에요? 한 명? 네,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두 명이 10%. 한두 명. 네. 굉장히 그리고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노력한 시간이 거의 뭐 20년, 30년 가까이 된다. 그분들은 어떻게 뭐 임원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죠. 임원이 되셨고 임원이 되신 이후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한다든지 뭔가 특화 분야가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뭐 몇억 개 이상의 연봉을 받으시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영업, 뭐 트레이딩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대기업 임원이 되면은 엄청난 연봉을 받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려서 그렇지. 사실 동기 중에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가 1%. 아주 간단하네요.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에 내가 들 수 있다 하면 그 길을 열심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100명이 들어가면은 한 60, 70명은 중간에 그냥 아예 딴 데로 사라져 버리고 나머지 30명 중에서 한 명이 된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되게 한국 사회는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투자 영역이죠. 부동산. 38%로 제일 많고요. 이제 부를 추적한 이제 방법. 그 24명 중에서. 38%로 부동산이 제일 많고 그 부동산 안에는 물론 뭐 아파트도 있고 건물 뭐 상가 뭐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이 25%로 2등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부자 보고서 이런 거 보면 사업과 부동산이 많아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은 17%, 코인은 13% 정도거든요. 주식으로 파이어 하셨으니까 17% 예상되시는. 저도 근데 사실 좀 믹스예요. 주식, 코인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신 스타트업의 가치가 높아진 거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그게 섞여 있죠.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을 열심히 해서 에이스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보겠다는 꿈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맞으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내가 발을 담그는 게 확률적으로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부동산이나 이제 창업 이런 네. 쪽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맞는 거 있다면 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커리어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찾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확률도 상당히 낮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창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반인들의 창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또는 이제 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인터뷰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저도 사실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이제 유튜브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기자로 살다가 네. 이제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채널 하나를 내가 기획하고 어떤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상품인 거죠. 네.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시고 늘어나게끔 하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 중에 만약에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SNS 활용해서 먼저 시작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일단 금전적인 리스크는 사실 거의 없는 돈을 거잖아요. 안 그죠? 들여도 되잖아요. 내 네. 시간과 에너지만 투입을 네, 하는데 네, 네. 근데 어차피 그 시간과 에너지는 또 우리 다 24시간 사니까 그쵸. 유튜브나 뭐 TV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노력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이제 자본이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하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시간 좀 날린 거죠, 뭐.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쵸, 안 네. 하는 것보다 낫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뭔가 텍스트든 영상이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꾸준히 기록했을 때 네. 이제 저도 사실 인생 첫 책인데 예. 책도 쓸 수 있고 네. 그 책이 또 나중에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강의도 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이어지잖아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뭐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텍스트 영상 같은 기록들을 네. 이 온라인상에 계속 이렇게 퍼뜨려 놓는 거. 그쵸,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퍼트려 놓으면은 또 누군가 와가지고 저거를 그쵸. 책으로 씁시다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퍼트려 놓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네. 그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활동, 뭐 잘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어딘가 퍼트려 놓으라 그거네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굉장히 성공하신 스타트업 CEO 이런 분들도 네. 뭐 블로그도 해보셨고 예전에 유튜브도 해보셨고 그 SNS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진짜 시간과 에너지만 좀 들지 돈도 안 들고요. 돈이 안 되는 게 너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 돈 들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뽀대 있게 사업을 차려가지고 1억 몇 억 말아먹은 사람 많다고. 그렇죠. 그럼 말아먹으면 다시 사실 재기하기도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냥 그 경제적 자유는 그냥 아예 빈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자본으로 온라인에서 시작해 보시는 게 강추다. 부자본 온라인 내 시간과 에너지로. 네,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투자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동산, 주식, 코인, 그게 이제 1, 2, 3순위인 것 같은데 이제 각각 가장 충격을 받았던 또는 인상 깊었던 사례는 있나요? 부동산부터 시작 좀 해보죠. 부동산으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저는 하나에 몰입해서 그 성과를 딱 내고 딱 파이어 하신 네. 그 부산 빠꾸미라는 그 닉네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김도현님 같은 경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직장 다닐 때 한 2년 이상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부동산을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렇지만 투자는 하지 않으셨어요. 책만 보신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딱 기회가 왔을 때 집중 투자를 해서 큰 성과를 내고 시장을 딱 떠나는 약간 그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상시적으로 내가 꾸준히 투자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깬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막 10년을 잡으면 부동산도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이라든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클상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자주 오진 않죠. 자주 오진 않죠. 네, 맞아요. 부동산은 조금 더 텀이 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더 잦잖아요. 네. 그런 텀이. 근데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내가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빨리 떠나는 그런 전략을 하신 게 저는 이제 그 자체보다는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플러스 그 인내심 그거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 네. 뭐 배우면 해보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 주식 분야는 이제 다양한 분들 계시지만 저는 이제 퀀트나 이렇게 스크루지님도 그렇지만 이제 300분 그런 쪽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리스크를 좀 줄이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 되게 리스키하고 했다가 잘못되면 뭐 반토막도 날 수 있고 위험하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위험하다. 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코인 쪽은 네. 사실은 이제 투자 영역을 제가 인터뷰하고 다루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코인 영역이었어요. 왜요? 왜냐면 이전에 없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없었죠. 불과 네.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된 시장이고 네. 근데 이 안에서도 뭐 주식처럼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고 가치 투자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지금이야 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메인스트림이죠. 네. 네네. 근데 2017년, 18년 이때까지만 해도 네. 언론에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장이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에 처음에 네. 이제 코인 이런 것이 이제 신문 뭐 1페이지 나오고 네, 그랬는데 네, 네, 네. 다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죠. 뭐 투기판이고 뭐 네. 등등등등. 네. 네네네. 뭔가 새로운 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발을 담궈보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어요. 일단 소액으로. 네. 그럼 네, 이제 네. 부동산 주식 코인 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구독자들한테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책을 네. 이제 쓰면서 네. 짜잔, 짜잔. 네. 그리고 이제 싱글파이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나의 현실에 맞춰서 자꾸 내가 되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자꾸 낮게 잡지 말고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꿈꾸는 거를 먼저 가치를 우선해 두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고 네. 또 조금씩 해보면서 뭐가 맞는지 선택해서 진짜 한 3년, 5년 뭐 더 길면은 뭐 6년 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이제 목표를 달성한 평균 기간이 6.5년이거든요. 아, 그래 6.5년이요? 네. 아, 네. 2년도 오, 있고 네. 뭐 10년 이상인 분도 네. 있지만 평균 6.5년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시작 기준이 뭐예요? 목표를 세운 거. 아, 세운 거. 네, 아, 아무것도 아닐 때 아, 평범한 네. 사람일 때 목표를 세울 때부터 달성할 때까지. 아, 되게 늦었네. 10일이 걸렸네. 아, 이렇게. 조금 열등생이네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축되기도 하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뭐 6.5년이라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만약에 올해부터 하더라도 28년. 2028년에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1년 열심히 했더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나 앞으로 5년 마저 열심히 하면 그쵸. 여기 거죠. 네, 나오신 그렇죠. 분들처럼 그렇죠. 네. 이런 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 현실에 자꾸 내 목표와 꿈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응원드릴게요. 그러니까 웬만한 꿈은 실천 가능하다라는 네. 거네요, 그죠? 네, 네. 가능하다.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 위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너무 이제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멋진 마지막 멘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바쁘신데 여기 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